안녕하십니까. 중년들의 설렘을 다시 찾는 채널 다시 또 연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제가 불륜, 바람 같은 좀 어두운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부부간의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부부들은 당연하게 하는 행동들인데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요 행동들을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 4가지만 실천해도 부부관계는 정말로 개선이 돼요.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말을 해도 대부분이 안 하실 거예요. 그냥 이 영상 보고 정말 저렇게 하면 좋아지는구나, 저런 방법들이 있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결국에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행복한 부부들이 꼭 하는 행동 첫 번째는 집에서 포옹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잠깐 시간 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 근래나 최근에 남편과 좀 진하게 포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당연한 건데 결혼 생활이 좀 오래될수록 스킨십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행복한 부부들은 이 포옹을 하루에 4번 정도 진하게 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한번, 출근하기 전에 한번, 퇴근하고 한번,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총 4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설레잖아요. 근데 요거를 실천하면은 더 좋은 영향들이 많이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이 포옹을 많이 하면은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요 옥시토신이 뭐냐? 이 옥시토신은 상대방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행복감이나 친밀감, 사랑,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의 분비가 많아질수록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옹은 다다익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장 부부관계가 많이 힘드신 분들은 좀 실천하기 힘드시겠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포옹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유대감도 좀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 서로 간의 신뢰도 많이 쌓이게 된답니다. 포옹을 하면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요런 거 말고 포옹은 기본적으로 감사와 위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포옹 자체만으로도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이 외로움을 좀 덜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두려움도 없애줘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언의 공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보통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매일 출근길에 포옹을 해준다면은 얼마나 이렇게 좀 하루가 힘이 나겠어요. 또 하루 종일 육아나 이런 집안일을 해도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힘이 더 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루에 포옹 한 번만 해도. 행복한 부부들이 포옹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꼭 하루에 한 번 이상 포옹을 진하게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일상생활에도 이 활력이 넘치는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한 부부들이 꼭 한다는 행동 두 번째는 매일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포옹과 마찬가지로 요 근래에 남편분이랑 좀 진지하게 단 둘만의 주제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것도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퇴근하고 나면은 소파에 앉아서 각자 핸드폰하고 TV 보다가 잠들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런 생활의 그냥 연속일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부부 얘긴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심각성을 좀 느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없다는 거는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각성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부간의 대화는 유대감과 친밀감에 정비례해요. 대화가 적은 부부일수록 부부관계가 안 좋고 유대감이 적고 친밀감이 좀 낮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성욕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것처럼 여자들한테는 대화욕이라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될 그런 대화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계속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혼 생활에 소홀해지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는 이혼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물론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고 오시고 또 육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몸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셔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거 다 이해해요. 물론 다들 그러시겠죠. 옛날에 연애하실 때는 퇴근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애인이랑 1시, 2시까지 통화하다가 자고 다음날 출근하고 다들 그렇게 연애하셨잖아요. 정말 요 집안일과 회사
스타일이 힘들어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말로 행복한 부부들은 이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대화를 해요. 그 시간이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들이 다 잠들고 난 뭐 늦은 밤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간을 만들고 만들지 않는 거, 결국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천인 거죠. 실천. 분명히 제 영상 보시고 좀 심각성을 인지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부터 남편과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당장 오늘이라도 대화 주제는 뭐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 뭐 연애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맛집, 아니면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지, 요런 주제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같이 정말 즐겁게 했던 취미생활, 요런 주제들로 가볍게 시작하는 거예요. 가벼운 주제들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만 가져도 부부 관계는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꼭 한다는 세 번째 행동은 서로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줘요. 최근에 행복 수업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행복한 부부는 뭐 재산이나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상호작용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자기 할 말만 하고 행복한 부부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부치료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36년 동안 6,000명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행복한 부부들은 대화할 때 서로의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에 뭐 그렇구나 요런 리액션 같은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공감의 표시도 해주고요.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줬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들이다 라는 연구 결과인 거죠. 반면에 좀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한 명만 말하는 거죠. 너는 말해라, 뭐 나는 그냥 듣기만 할게,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서로한테 쌓이는 감정이 좀 많아지고 결국에는 싸움까지 이어지고 좀 극단의 상황에서는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뭐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랑은 계속 대화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남편들이랑만은 이게 안 될까요? 대화하려고 그러면 짜증부터 내고. 근데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방어 성향을 좀 무뎌지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감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래서 막 남편들과의 대화가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 제 영상 지금까지 보고 계셨다면은 그 남편의 말에 좀 공감을 해주는 행동들을 해보세요. 내가 먼저 공감을 해주면 남편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꼭 한다는 마지막 네 번째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부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화내기도 하고 또 오해도 생기고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 행복한 부부랑 불행한 부부는 갈등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굉장히 좀 점잖하게 대하고 원만하게 대하는 반면에 우리 불행한 부부들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서로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막 서로한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싸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부부 관계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반된 태도가 왜 나타날까를 가지고 계속 분석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서로한테 솔직하냐 솔직하지 않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뭐 솔직한 태도를 보인다,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 말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할수록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쌓이는 거죠. 오해가 생겼거나 좀 갈등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대하기 때문에 그 갈등 상황을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거짓말 한 거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려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 상대방은 뭔가 좀 이상하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고 파고 이러다가 거짓말 들통나고, 그럼 뭐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신뢰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싸움만 길어지고 감정 소모만 엄청 따요 이거는. 근데 막 싸울 때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싸움이. 감정 소비할 그런 일도 없고, 나중에 한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오히려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오빠가 그때 좀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그때로 인해서 오빠를 다시 보게 됐고 신뢰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솔직하냐 안 하냐가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한테 한번 솔직해 보려고 해보세요. 제가 오늘 행복한 부부들이 꼭 한다는 부부관계 개선법에 대한
내용들을 4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되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이 4가지를 다 실천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2가지라도 제발 실천을 해보세요. 앞에서도 또 강조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좋은 말 들었네, 저렇게 하면 좋아진대 라는 그냥 생각에서 끝나버리면은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천, 무조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장 오늘부터 1개라도 실천해보세요. 포옹부터 한번 해보세요. 포옹부터. 요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도 행복한 부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좀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